안녕하세요, 임박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피부 미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죠.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피부 미용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점수를 팍팍 높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해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이 피부 미용학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피부 미용이란 무엇인가? 피부 미용에 대한 정의죠. 그리고 두 번째, 피부 미용사란 누구인가? 피부 미용사가 갖춰야 될 자격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피부 미용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서 이해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피부 미용학은 다소 방대하기 때문에 오늘은 피부 미용의 정의와 피부 미용사 그리고 피부 미용 과정 중 시작 단계인 피부 분석까지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부 미용이란? 자, 피부 미용 여러분들 교재를 보시면 맨 처음 피부 미용의 정의와 그 목적에 대한 내용이 나올 텐데요. 이건 단골 문제라 기억을 꼭 해두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좀 길죠. 눈 크게 뜨고 읽어도 문장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씩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이 피부 미용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는 저는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떻게, 어디에, 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피부 미용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피부 미용이란 무엇인가? 피부를 미용한다는 의미겠죠.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행동을 의미해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을 한번 넣어 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피부 미용은 수기관리, 즉 핸드 테크닉을 한다거나 아니면 제품을 이용하거나 미용기기 등을 이용해서 하는 미용 행동이겠죠. 즉 피부 미용이란 핸드 테크닉, 수기관리, 그리고 제품관리, 그리고 기기관리를 이용해서 피부를 미용하는 행동이다 라고 이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두 번째 기준인 어디에를 붙여서 조금 더 자세히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피부 미용은 어디에 행해질까요? 그렇죠. 피부와 근육에 행해지죠. 그리고 얼굴과 인체 전신에 행해지겠죠. 정리를 하자면 피부 미용이란 수기관리, 제품관리, 기기관리를 통해서 얼굴 및 전신의 피부와 근육에 행해지는 미용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 번째 기준을 또 더해볼게요. 왜 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미용 행동이겠죠. 그런데 좀 의미가 모호할 수 있어요. 명확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피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아름다운 피부란 건강한 피부겠죠. 그럼 건강한 피부란 무엇인가? 자기의 할 일을 잘하고 자기의 기능을 잘하는 그런 피부를 의미하겠죠. 그것을 우리는 생리 기능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리를 해볼게요. 즉 피부 미용이란 수기관리, 제품관리, 기기관리를 통해서 얼굴 및 전신의 피부와 근육에 행해지는 미용 행동으로 피부가 본연의 기능인 생리 기능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아까 두 번째 기준이었던 어디에 라고 했을 때 제가 안면과 인체 전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빠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두피입니다. 두피는 피부 미용의 영역이 아니에요. 헷갈리시지 마시고 이 점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단골 문제입니다. 두 번째, 피부 미용사란? 자, 피부 미용사란 피부 미용을 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자격이란 제도적인 부분, 면허증이라던가 자격증 등을 의미할 텐데요. 이러한 제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서 살펴본다면 피부 미용사가 갖추어야 될 소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문교육, 두 번째, 직업정신, 세 번째, 서비스 마인드. 전문교육부터 살펴보죠. 먼저 피부 미용사는 전문교육을 받아서 면허를 획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지식과 기술 향상을 위해 교육을 받아야겠죠. 그리고 투철한 직업 정신으로 고객의 피부를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공중업소이니만큼 위생과 청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정한 용모와 깔끔한 손톱 이러한 부분들은 필수겠죠. 미용은 서비스 직종이니만큼 서비스 마인드를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요. 친절한 매너를 갖춰야 되겠죠. 친근감 있는 고객 응대로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위해 애써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친근감 형성에 대한 의욕이 너무 넘친 나머지 처음 본 고객에게 반말을 한다거나 고객의 사생활을 자세히 물어본다거나 이러한 태도는 곤란하겠죠. 실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함정에 빠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피부 미용 과정.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들어왔어요. 피부 미용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피부 미용 과정은 역시 세 가지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피부 관리 시작 과정, 피부 관리 중간 과정, 피부 관리 마무리 과정, 이렇게 세 단계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첫 번째 단계인 피부 관리 시작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세 단계로 나뉘는 것을 더 잘 이해를 하려면 실기시험을 떠올려 보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실기시험을 치르는 방식은 피부 미용학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혹시 필기시험을 치시다가도 답안이 잘 생각나지 않으실 때에는 실기에서 어떻게 하더라를 떠올려 보시면 비교적 수월하게 답을 유출을 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실기시험은 차트 작성으로 시작해서 클렌징, 눈썹 정리, 딥클렌징, 그리고 매뉴얼 테크닉, 팩과 마스크, 그리고 기초 제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나죠. 여기서 차트 작성 과정은 피부 미용의 첫 번째 단계인 시작 단계라고 볼 수 있고, 클렌징부터 팩과 마스크까지는 관리의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말 그대로 세 번째 마무리 단계에 속하겠죠. 다만 이 과정은 시험이라는 장소와 시간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저 역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시작 단계의 핵심인 피부 분석 단계, 즉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차트 작성 단계죠. 이 부분은 클렌징 후에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다. 클렌징 하지 않고서는 고객의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일 문제가 다음 중 피부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혹은 틀린 것은 이라고 나왔을 때 클렌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나왔다면 그것은 틀린 것으로 간주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시작 단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 교재의 피부 미용 과목 파트를 살펴보시면 거기에 피부 분석 챕터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제 강의를 들으신다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실기시험에서는 차트 작성을 할 때 감독관님께서 문제를 불러주시죠. 그 문제를 듣고 고객의 피부를 파악하는 형식으로 피부 분석을 하지만 사실 피부 미용을 위한 피부 분석 단계에는 더 많은 내용과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피부가 불편한 고객이 오셨어요. 한눈에 봐도 트러블성 피부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고객이 오시면 어서오세요, 관리 시작하죠, 빨리 누우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고객의 피부 상태가 어떠한지, 그래서 클렌징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제품을 사용을 해드려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즉 피부 관리 방향을 정할 수 있는 피부 분석 단계가 제일 우선 되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시죠. 언제부터 배가 아팠는지, 잘못 먹은 건 없는지, 통증은 어느 정도인지 등등 체크를 하시면서 열을 재기도 하시고 숨소리를 들어보시기도 하고 배를 눌러보기도 하실 거예요. 피부 미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피부 분석은 피부 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표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피부를 데이터화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표라는 것에 주목을 해주세요. 피부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인 이 지표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피부 미용사는 고객의 피부를 살펴보면서 트러블은 없는지 혹은 색소는 없는지, 피부의 근육은 어느 정도 탄력이 있는지, 유분은 어떠한지, 수분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왜냐? 그래야 그에 맞는 제품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관리 후 얼마나 효과를 보았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으며 다음 관리 과정을 위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객관적인 정보들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자, 여러분들이 피부 관리를 받기 위해서 매장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된다면 상담하시는 분들의 10중 8구는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겁니다. 피부 관리를 받으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피부 불편감을 느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피부 상담에서는 빠져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들이죠. 피부 관리를 받으려는 이유를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관리사가 혹은 상담사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고객은 답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 고객의 답을 듣고 관리사는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고객과의 상담에 임해야 되는데요. 카더라 식의 마구잡이식 상담은 절대 해선 안 됩니다. 명확한 근거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상담에 임해야 됩니다. 상담을 하면 답을 드려야 되겠죠. 고객의 피부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께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자, 고객이 방문을 하고 피부 관리를 받으려는 이유와 고객의 불편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피부를 관리해 드려야 될 텐데요. 그럼 피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무엇을 살펴봐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크게 5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어요. 방금 전 설명을 드렸던 지표와 같은 맥락인데요. 유분, 수분, 각질, 모공, 탄력. 유분, 피지와 관련이 있죠. 물론 각질 세포들 간 지질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자세한 것은 피부학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피지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즉 유분도는 유분 측정기라던가 티슈로 살짝 눌러보았을 때 묻어나온 정도로 판독을 할 수 있죠. 수분, 특히 잔주름이 잘 생기신다면 피부 수분이 충분한지 살펴보셔야 돼요. 피부를 볼 방향으로 살짝 들어 올려 보세요. 이때 가로 잔주름이 많이 생긴다면 수분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각질, 손으로 피부를 한번 만져보세요. 매끄럽지 않거나 부드럽고 거친 느낌으로 각질 상태가 어떠한지 짐작을 해볼 수 있습니다. 모공, 정상 피부는 육안으로 눈에 띄는 모공들이 잘 관찰되지 않겠죠? T존은 U존에 비해 모공이 다소 큰 편이긴 합니다. 여드름이나 피지 분비량이 많은 피부라면 모공의 크기가 조금 더 크겠죠. 눈에 띄는 크기의 모공들도 관찰될 테고요. 그리고 탄력이 떨어진 피부에서도 모공의 크기는 다소 넓게 관찰됩니다. 탄력, 만져보거나 살짝 이렇게 집어보기만 하셔도 탄력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할 수 있게 되죠. 피부 분석은 이 5가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 목표라는 것을 알고 보면 다음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더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문진법, 견진법 등 다소 생소한 용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읽어보시기 전에 제 강의 내용을 좀 들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듣고 고객의 피부에 대해서 파악을 하려면 묻고 답하며 잘 듣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묻고 답하는 상담을 통해 고객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고객의 피부 상태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내적 환경과 외적 환경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을 이 문지법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알레르기라던가 생활습관, 식습관, 수면습관 이런 것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문지법의 가장 간단한 예로는 세안 후 당기시는지 혹은 화장품은 어떠한 것들을 쓰시는지 그 화장품을 쓰실 때 순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등에 대한 질문들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순한 질문들을 한다면 그건 전문가가 아니겠죠. 수면 습관은 어떠한지 혹은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어떠한 점이 잠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등 질문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객은 더 많은 정보를 상담사에게 드리게 됩니다. 관리사는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들로 관리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겠죠. 관리의 효율과 효과가 높아지면 고객의 신뢰는 훨씬 더 높아지니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테고요. 결국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서 관리의 효과는 더 높아지겠죠. 그러니 문진법, 묻고 답하며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겠죠? 보면 알아요. 견진법. 고객의 피부는 나 유분이 굉장히 많아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정작 고객님은 계속 건조해서 영양크림을 많이 바르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실 때도 있죠. 피부는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트러블, 색소 침착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피부 미용사는 고객의 피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고객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고객의 피부 상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색소 침착, 여드름들 이런 부분들은 판독하기가 어려워요. 이럴 때는 기기의 힘을 빌리게 되죠. 기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촉진법. 어린아이들의 피부는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탱탱하고 싱그럽죠. 스쳐보고 살짝 눌러보거나 찝어보면 피부 상태가 탄력이 있는지 유수분은 충분한지 그래서 결이 부드러운지 각질이 너무 두텁지는 않은지 이러한 부분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데요. 깨끗이 씻고 소독한 손이라던가 혹은 깨끗이 소독한 면봉이나 스파츌라를 이용해서 판독을 하기도 합니다. 미용기기. 피부 미용 기기는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고 각각의 기기마다 가지고 있는 효과도 다릅니다. 피부를 분석하기 위한 미용 기기는 크게 4가지로 나뉘어볼 수 있는데요. 확대경, 스킨스코프, 우드램프, 측정기 이렇게 4가지입니다. 먼저 확대경의 경우에는 피부를 돋보기처럼 5배 확대를 시켜주는 기기예요. 그래서 피부의 상태가 굉장히 잘 보이죠. 모공의 입고도 잘 보이기 때문에 여드름을 압출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킨스코프 피부 분석기라고도 하죠. 피부를 무려 80에서 200배 정도 확대를 시켜서 피부를 정확하게 분석해주는 기기입니다. 클렌징을 하고 얼굴을 촬영하는데 앞서 설명을 드렸던 지표들에 대한 수치가 다 나와요. 그래서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프린트라던가 모니터를 통해서 피부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할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우드램프는 자외선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색으로 피부를 판독하는 법인데요. 이 부분은 단골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힘드시겠지만 피부 상태에 따른 색깔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외우고 계신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측정기가 있는데요. 유분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유분 측정기라던가 수분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하는 수분 측정기, 그리고 수소 이온 농도죠. pH를 측정하는 pH 측정기,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피부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피부 유형을 마치고 그에 따른 알맞은 관리법을 모색하는 데 있죠. 피부 유형에는 대표적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성, 중성, 지성. 보통 중성 피부의 경우에는 정상 피부라고도 불리는데요. 우리 실기시험에서도 이 세 가지 피부 타입을 중심으로 시험이 이루어지죠. 이 세 가지 피부 유형의 민감성이라던가 아토피 피부염, 그리고 노화 피부, 여드름 피부, 그리고 색소 피부 등을 곁들여 설명을 할 수 있겠죠. 피부 유형에 대해서 외우지 않고도 쉽게 이해를 하려면 피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요. 다음 과목인 피부학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제가 이 피부 유형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피부 미용의 정의와 피부 미용 사에 대해서, 그리고 피부 미용 과정 중 시작 단계인 피부 분석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피부 미용 과정 중 피부 미용 중간 관리 과정, 그리고 마무리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 힘드시겠지만 저와 함께 조금만 더 열심히 뛰어보기로 해요. 제가 최선의 컨디션으로 여러분들 지치지 않도록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는 강의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